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나대지나 노후된 건물 매입해서 새로운 빌딩을 신축하려는 초보 건축주분들 많으신데요. 빌딩을 신축하는 데에는 체크해야 할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주차장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건물들 보다 보면 그 역세권 대로변에 높은 고층 건물인데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 대수가 굉장히 적은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매물 검토하다가도 가끔 보실 텐데요. 원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연면적 엄청 큰 고층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엄청 작은 건물들을 보면서 의아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빌딩들이 보이는 이유는 이 서울시에서 주차 상한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7년 1월부터 도입돼서 약간씩 개정이 되면서 현행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건물 신축을 앞둔 초보 투자자분들은 한번 봐두시면 좋을 내용이라 오늘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서울 도심 내에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세권에 이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그 지역에 차를 가지고 접근하는 인구가 많아질 테고, 그러면 가뜩이나 복잡한데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테니까 주차장 많이 만들지 마라. 대중교통 이용해서 방문하게 해라. 취지가 이겁니다. 근데 서울시 전체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지정을 해놨어요. 지역도 지정해놨고 그 지역 안에서도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인 곳에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물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외 건물들, 부설 주차장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근생 건물을 신축하려는 분들이실 테니까 근생 건물 신축할 때 지역에 따라서 이 해당 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 놓은 지역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크게 총 10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사대문부터 강남, 잠실, 용산 등등 서울 곳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색 실선으로 표시된 곳 안쪽이 이제 지정된 지역이고, 이 지역 안에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인 필지들이 주차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대문 주변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 핑크색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전부 다 규제를 받겠죠. 신촌 일대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핑크색 상업지역과 노란색 준주거 지역에 있는 주택, 오피스텔 제외한 건물들에만 이 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영등포랑 여의도 일대에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강남 서초 일대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테헤란로 라인 상업지들은 다 이 규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이제 준주거 지역들도 보이죠.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예전 건축법 토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이 주차 상한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꼭 이 부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겠죠.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를 맞추든 실사용을 하든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구상하고 있는 업종이 주차장이 넓고 많을수록 좋은 업종이라면 이 주차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되는 지역에 건물을 올리면 내 계획하고 안 맞는 건물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해결 방안으로 건물 인근에 연계할 수 있는 주차장을 알아봐야 된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방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 신축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잠실에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강동구 천호 일대에도 꽤 넓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필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량리 일대에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용산 마포 일대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강북에서는 미아사거리역과 기름역 이어지는 일대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동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10군데를 보면 평소에 진짜 차 많이 막히고 사람 많이 몰리는 지역들이네, 이 생각이 딱 들죠. 그런 곳에 교통혼잡 더 야기시키지 말라고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의 건물을 신축할 때 주차 대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대부분 근생 건물 신축을 알아보실 테니까 이 근생 건물 기준으로 보면 시설 면적 268제곱미터당 한 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설 면적은 공용 면적 포함한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축할 건물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268로 나누면 3.7이 되니까 최대 4대까지 주차 대수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이 주차 상한제 규제를 안 받는 지역이면 현재 서울시 기준 근생 건물이 134제곱미터당 한 대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주차장을 7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차 상한제 지역에서는 같은 면적이어도 주차 대수를 4대까지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차 대수 상한선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건물 신축하면서 주차 대수를 더 넣고 싶어도 이 건물에서는 4대 이상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냐? 최저 한도는 없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원래 최저 기준이 더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최저 한도가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 한 대 이상은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아예 안 만들 수는 없고요. 주차자리 한 대는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그 산정 주차 대수가 0대인 경우는 또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이 주차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내가 상업지에 건물을 신축할 건데 대지 면적이 크지 않아서 주차 자리 빠지고 하면 1층이 많이 날아갈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됐었다 하시는 분들은 최저 한 대 조건만 충족시키고 나머지 주차 대수는 만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한선이 있는 거지 그 최저 한도 한 대만 지키면 그 이상의 규제가 없어요. 앞에서 예로 들었던 1000제곱미터 건물을 신축하는데 최대 4대까지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지만 나는 주차장을 포기하고 1층 면적을 넓히겠다 하면 최저 기준 한 대만 충족하게 하고 나머지 3대 주차장은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분들이 있을 거고 주차장이 많아야 되는 업종을 원하신다면 또 불리할 수 있을 거고 케이스마다 다를 거라서 신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고려해서 지역을 선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곳곳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신축할 때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곳들도 있고 차량 출입이 아예 허가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규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매입하실 때 신축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추후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을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야겠죠. 문의가 좀 자주 중복되거나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은 가끔씩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